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등학교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의 발명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닿는 순간 안심이 되고 네. 열리는 순간 자유를 느끼게 하는 발명입니다. 바로 자물쇠 이야기입니다. 닿는 순간 안심이 되고 열리는 순간 자유를 느끼게 한다. 저 사실은 요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화장실 문? 공감 가시죠? 네. 열리는 순간 자유가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여튼 자물쇠 이야기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물쇠가 뭐 늘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로 또 들으니까 자물쇠 숨은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물쇠는 단순히 문을 잠그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물쇠는 인류가 처음으로 이것은 내 것이다. 여기까지는 허락된 사람만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발명인데요. 그래서 자물쇠는 물건을 지키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권리, 경계, 책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물쇠가 없던 시절에는 집 문을 굳이 잠그지 않았는데요. 가질 것도 많지 않았고 저장해둘 재산도 거의 없었던 시대에는 자물쇠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재산이 생기면서 이건 내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그 순간부터 자물쇠가 필요해졌던 거죠.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된 자물쇠. 자, 언제 그럼 처음 등장했을까요? 네, 생각보다 자물쇠의 역사는 훨씬 오래됐습니다. 네. 기록을 보면 기원전 약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자물쇠의 원형이 사용됐다는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당시 자물쇠는 지금처럼 금속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자물쇠였는데요. 문 안쪽에는 홈이 파여 있고 열쇠도 커다란 이제 나무 막대였죠. 네. 손바닥만한 크기라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곡식 창고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나일강 범람 후 거둔 곡식을 이제 공동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이 창고의 자물쇠가 곧 마을의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쇠를 맡은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을 떠올리다 보니 피라미드에도 자물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피라미드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이제 피라미드는 잠그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는 열리지 않을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죽은 왕의 재산은 돌로 봉인을 했고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은 자물쇠로 지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대 로마 귀족들은 이제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손가락에 반지처럼 이제 끼고 다녔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이제 장신구가 아니라 이 집과 이 재산의 책임자는 나다라는 이런 신분의 표시로서의 큰 기능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 예전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처럼 네. 열쇠 달고 다니는 그런 장면도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열쇠가 있다는 거 이거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물쇠의 역사는 언제나 도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문 열쇠를 맡은 사람이 왕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도시를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열쇠를 넘긴다는 건 단순한 물건 전달이 아니라 권력과 책임을 넘기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네, 권력과 책임의 상징이 된 열쇠. 자, 그러면 자물쇠에도 선생님 특허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1778년 영국의 로버트 베런이 세계 최초로 자물쇠 특허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1861년 미국의 라이너스 예일 주니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자물쇠의 기본 구조인 핀 텀블러 자물쇠를 특허로 완성하죠. 이때부터 자물쇠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제하고 발전하는 보안 기술이 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자물쇠에도 과학 원리가 숨어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현대 자물쇠의 핵심은 핀 텀블러 구조인데요. 네. 열쇠를 넣으면 아주 작은 핀들이 정확한 높이로 딱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모든 핀이 한 줄로 정렬되는 순간 자물쇠가 돌아가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미세한 길이 차이, 마찰과 힘의 균형,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숨어 있습니다.
즉 자물쇠 하나 안에는 작은 과학 실험실이 들어있는 셈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자물쇠는 없다. 아무리 이게 튼튼한 자물쇠라도 사람이 열 수 있게 만들어진 이상 언젠가는 그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물쇠의 목표는 절대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기에는 너무 귀찮고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자물쇠와 도둑 사이에 끊임없는 이제 기술 경쟁인 셈인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제 도둑들은 자물쇠를 가장 마지막에 노린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물쇠보다 문이나 창문이 더 약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사람이 잠그는 걸 깜빡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물쇠는 보안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습관을 점검하는 발명이기도 하죠. 야, 아까 그 자물쇠와 도둑 사이의 끝없는 기술 경쟁 재밌습니다. 아니 요즘 뭐 열쇠 말고도 사실 보안을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자물쇠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자물쇠는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비밀번호 자물쇠, 지문인식 자물쇠, 그리고 얼굴 홍채 인식, 네. 스마트폰으로 여는 디지털 락까지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자물쇠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자물쇠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위치, 습관을 인식해서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될 가능성이 크죠. 기술은 점점 자물쇠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신뢰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자물쇠의 역할은 하나겠죠.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 역할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물쇠는 왜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필요한 걸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신뢰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물쇠는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 만든 발명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명입니다. 그래서 자물쇠는 기술이 바뀌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유의미하게 남아 있는 거겠죠. 네. 아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애들 보면 네. 요즘도 그 열쇠 채우는 일기장 쓰거든요. 네. 그거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 궁금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자물쇠가 참 다르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다음번에 자물쇠를 이제 잠글 때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내 공간과 권리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경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잠그는 기술로 자유를 지킨 발명 자물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신박한 발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의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자물쇠.